네, 안녕하십니까. 포항공대 김연희입니다. 어, 먼저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저는 시미6 모델이 릴리즈된 게 한 2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릴리즈된 시미6 모델을 가지고 27개 극한 지수에 대한 모델 모의 성능을 평가하였고요. 그 중에서도 동아시아 중심으로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논문은 전지구에 대한 거는 이 논문에서 나와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시믹스 모델이 릴리즈가 되었고 지금 가용 가능한 모델이 4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델들에서 모의하는 앞에서도 계속 극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극한이 평균 기온이 증가하는 것과 극한 기온이 더 증가하는 것은 더 어떻게 보면 극한 발생이 더 많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그 극한의 발생이 더 많이 하는 것은 뭐 사회 경제적으로 앞에 최영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식수 모델이 이 극한 기온에 대해서 얼만큼 모의하는지에 대해서 모델 평가를 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TCCDI에서 발표하는 27개 극한 기후 지수들을 이용해서 시믹스 모델이 얼만큼 모의 성능이 되는지 그리고 시미5랑 비교했을 때 얼만큼 발전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측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레퍼런스로 사용된 관측 자료는 헤드 EX3, 헤드 EX2에서 업그레이드된 헤드 EX3고요. 기존에서는 3.75에 2.25 정도 되는 해상도였는데 그게 하프 디그리, 약 2분의 1 정도 줄인 1.875에 1.25도 디그리 되는 해상도로 줄여서 헤드 EX3가 릴리즈가 되었고요. 아마 지금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온 같은 경우는 그냥 아마 더 이상 업데이트는 안 될 것 같고 강수 부분은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분석 자료는 다음과 같은 5개 재분석 자료를 사용하였는데요. 주로 사용된 재분석 자료는 ERA5인데 이 자료가 0.25도 해상도로 제공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재분석 자료가 너무 고해상도가 되면 모델이 그렇게 고해상도가 아니기 때문에 얘를 비교하기 어려움이 있어서 1도 바이 1도로 인터폴레이션 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32개의 시믹6 모델을 사용하였고요. 히스토리컬 실험을 하였고 이 히스토리컬 실험에서는 인위적 강제력과 자연 강제력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교군으로 시믹5는 35개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모델당 하나의 양상부를 사용하였고 분석 기간은 81년부터 2000년까지인데요. 이렇게 한 이유는 그 시믹5를 동일하게 분석한 야나 질만 논문과 동일하게 비교하기 위해서 81년부터 2000년 기간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27개 지수를 사용하였고 이 중에 16개는 기온 관련 자료, 11개는 강수 관련 지수입니다. 기온 관련 지수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16개의 극한기후 지수는 총 4개 카테고리로 나눠서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먼저 퍼센타일 베이스로 한 지수인데 상위 10%일, 하위 10%일 이상인 일수가 얼만큼 차지하는지 퍼센트로 나타내고요. 그다음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따뜻한 기간이 얼만큼 유지되는지 그리고 차가운 기간이 얼만큼 유지되는지 WSDI, CSDI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보신 게 이제 강도 관련 지수인데요. 일최고 기온이 1년 중 가장 높은 값은 얼마인가? 그리고 일최저 기온이 1년 중 가장 낮은 값은 얼마인가? 이렇게 해서 4개의 지수로 정의되고 있고요. 그리고 0도씨 이하인 일수들, 그리고 그걸 아이스데이, 포레스트데이 이렇게 정의하고 있고요. 그럼 25도 이상인 일수로 여름 일수, 그다음에 최저 기온이 20도 이상이면 뭐 트로피컬 나이트 이런 식으로 해서 총 4개 카테고리로 나눠진 16개의 기온 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수도 마찬가지로 4개 카테고리를 나눠서 제공되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보셨던 게 아마 RX1데이, RX5데이일 것입니다. 1년 중 가장 많은 강수량 그리고
5일씩 이동했을 때 가장 큰 강수량, RX5대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강수 일수를, 총 강수량을 강수 일수로 나눈 강수 강도. 이렇게 세 개가 강도 개념의 지수이고요. 프리퀀시 개념은 하루에 10mm 이상인 일수가 얼만큼 되는지, 그리고 20mm 이상인 일수가 얼만큼 되는지. 그래서 R10mm, R20mm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한 게 얼만큼 지속되는지, 그리고 비가 오는 날이 얼만큼 지속되는지, 그것은 CDD, CWD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퍼센타일 베이스로 된 지수인데요. 기온과 마찬가지로 상위 5%에 상위 1%에 해당되는 강수량이 1년에 며칠인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료 처리는 ERA5를 주요 레퍼런스로 사용했기 때문에 각 모델에서 27개 지수를 계산한 다음에 1도 바이 1도로 인터폴레이션 해서 비교하였습니다. 이 AR6에 있는 서브리즌 도메인인데요. 이거 제가 했을 때가 41개였는데 지금 또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아시아 영역은 바뀌지 않아서 그대로 사용하였습니다. 각 서브리즌에 대한 평가는 저 앞에서 보여드린 논문에 나와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델 평가 방법인데요. 이게 공간 분포에 대한 평가가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X는 모델의 기호값 패턴이고요. Y는 마찬가지로 재분석의 패턴이고요. 얘를 이제 RMS의 개념으로 각각을 계산을 합니다. 각각을 계산을 한 다음에 어떤 모델이 더 나은가를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RMS의 메디안 값을 계산을 해서 그 차를 봐서 상대적인 RMS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값이 나올 것이고요. 그렇다면 절대적인 크기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래서 RMS인 메디안의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각 CMIC6, CMIC5 모델의 RMS 메디안은 재분석이 가지고 있는 공간의 변동성으로 나누어 줍니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극한에 대해서 모델이 어떻게 극한 강도에 대해서 어떻게 모의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얘는 극한 강도이기 때문에 제너럴 익스트림 밸류 디스트리뷰션에다가 피팅을 시킵니다. 피팅을 시키면 그 두 번째 있는 CTF처럼 나타낼 수 있고요. 여기서 시그마는 로케이션이고, 뮤는 로케이션 파라미터, 시그마는 스케일 파라미터, 입실론은 이제 쉐입 파라미터라고 나타내는데요. 얘를 인버스 시키면 그 퍼센타일 펑션이 됩니다. 그래서 95%에 해당되는 값이 20년 제형 값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그래서 파란색 박스는 로케이션 파라미터고 붉은색 박스는 스케일과 쉐입의 파라미터인데요. 로케이션 파라미터는 평균 강도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텀 같은 경우는 인터리얼 베리빌리티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공간 패턴인데요. 전 지구에서 동아시아만 좀 잘라서 보여드리는 건데요. 왼쪽이 헤드 EF3, 그다음에 ERA5, 그다음에 CMIC6의 미디안 값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차이, 그 밑에는 CB5 값이고요. 그에 대한 미디안 값과 ERA5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고요. 위쪽 패널이 TXX고요. 아래쪽 패널은 TNN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박스에서는 왼쪽이 글로벌에 대한 거고요. 오른쪽은 이스트 아시아에 대한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기후값 패턴은 뭐 CMI5나 CMI6가 제너럴리하게 모의를 하고 있지만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아노멀리 패턴을 보면은 중국 지역은 좀 웜하게 모의하는 경향이 있고요. CMI5보다는 CMI6가 약간 잘하는 그런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TNN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콜드한 바이어스가 있고요. CMI5보다 CMI6가 그래도 더 콜드해지는 CMI6 모델들이 가지고 있는 시스메틱한 에러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나타나지 않았지만 특히 북반구의 북극 지역은 대부분 네거티브 아노멀리가 더 크게 나타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오른쪽에서 보시면 회색이 CMI5고요.
검정색은 시미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붉은색 ERA5 값이고요. 위쪽에는 전체 있는 전체 값을 나타내고 그 밑에는 아노말리, 그러니까 바이어스를 박스 그래프로 나타낸 것인데요. TXX 같은 경우는 글로벌 가이스트 아시아가 시미5, 시미6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밑에 있는 TNN 같은 경우는 글로벌보다 웨스트 아시아가 더 콜드한 바이어스가 있고요. 시미5보다는 시미6가 더 콜드해지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은 강수량 지수인데요. 그림 패턴은 앞에서 말씀드린 데랑 똑같고 위쪽 패널은 R95P, 그러니까 상위 5%일 이상인 강수량을 모두 합친 값입니다. 밑에 있는 값은 R5데이로 5일 누적 강수량이 가장 큰 강수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패턴은 시민5나 시민6가 마찬가지로 관측과 재분석과 유사하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바이어스 패턴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드라이언 바이어스가 있고요. 시미5보다는 시미6가 좀 더 향상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박스 플롯을 보시면 동아시아 지역의 시미5보다 시미6가 좀 더 웨트한 패턴이 보이고 있고요. 드라이 바이어스가 좀 더 향상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간 패턴을 가지고 얘를 요약을 해 보았습니다. 포트레이트 플랫이라고 하는데요. 저 박스 오른쪽에 있는 박스가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그 4개의 재분석 자료를 가지고 다 동일하게 비교를 한 것이고요. 왼쪽이 ERA40, 위쪽이 ERA5, 오른쪽이 N7, 아래쪽이 N2 각각에 대한 비교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모델을 나타내고요. 가로가 모델이고요. 세로는 이제 각각 27개의 익스트림 인덱스를 나타낸 것입니다. 붉은색이 상대적으로 모의 성능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왼쪽에 있는 그림이 앙상블과 앙상블 메디안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을 수밖에 없죠. 전체적으로 평균한 거니까 다 파란색 값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위쪽에 있는 가로줄이 이들을 평균한 값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7개 지수를 평가한 것은 제일 위쪽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4개의 재분석에 대해서 모두 파란색으로 나타나는 게 놀스 ESM 모델, 놀스 ESM 2개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MRI, MPI 모델, CNRM 모델 같은 경우는 동아시아의 전반적인 극한 지수들을 재분석에 어떤 재분석과 비교해도 전반적으로 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회색 바 같은 경우가 앞서 설명드린 그 앱솔루트, 그러니까 절대적인 방법인데 절대적인 에러를 비교하는 방법인데요. 시미6가 있고 시미5가 있습니다. 회색이 진할수록 모델 모의 성능이 떨어진다는 것인데요. 시미5와 시미6 차이를 보시면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이제 컬러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인데 파란색이 많을수록 시미6가 더 모의 성능이 좋다라는 걸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온 같은 경우는 시미5보다 시미6 성능이 나아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강수 같은 경우는 재분석에 따라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델 사용하실 때 좀 참고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도에 대한 부분인데요. 왼쪽이 TXX, 가운데가 TNN, 오른쪽이 RX 원데이 값이고요. 제일 위쪽이 20년 제형 값이고요. 가운데 값이 20년 기억 값의 바이어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값이 로케이션 파라미터의 바이어스고요. 맨 밑에가 로케이션 파라미터 20년 제형값에서 로케이션 파라미터를 뺀 값이거든요. 그 글로벌 가이스트 아시아를 모두 나타내었는데요. 기온 TXX 같은 경우는 바이어스가 별로 그렇게 크게 나타나고 있진 않고요. 여기서 로케이션 파라미터가 거의 이제 0에 가깝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TN 같은 경우는 로케이션 파라미터 가운데를 보시면 위에 있는 20년 제형값과 거의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이제 20년 제형값의 차이를 그러니까 평균적인 강도가 이 차이를 유도한다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RX 원데이를 보시면 두 번째 패널에 있는 20년 제형값의 바이어스와 맨 마지막에 있는 그
디퍼런스 패턴이 거의 유사한 거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 말은 그 강수량의 20년 제형값의 바이어스는 민 인텐시티보다는 어떤 인터 애뉴얼 베리어티가 더 많은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을 요약을 하면 27개 ETC DIS 제공하는 극한 지수에 대해서 시미식스 모델이 얼만큼 모의를 잘 하는지에 대해서 글로벌과 이스트 아시아 중심으로 발표를 드렸고요. 전반적으로 시미식스가 전반적인 패턴은 잘 하는 걸로 시미5에 비해서는 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콜드 바이어스가 나타나는 그런 시스테마틱한 에러 같은 경우는 시미6에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걸로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GV 분석을 통해서 그 20년 제한값이 제 바이어스가 어디서 오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기온 같은 경우는 평균 강도가 그 바이어스를 유도하고 그다음에 강수량 같은 경우는 인터널 베리어티가 이런 바이어스를 만들어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미5에 비해서 시미6가 모델 해상도가 훨씬 더 좋아졌고요. 이런 퍼포먼스가 나아졌는데 이에 대해서는 피지컬한 부분은 향후에 좀 더 연구할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